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가 오늘은 비가 오면서 조금 그래도 선선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름철 굉장히 덥고 습하고 하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도 높고 또 여름에도 감기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주제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 술하고 담배를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술하고 담배가 왜 췌장에 좋지 않은지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췌장의 큰 질환은 두 가지가 있죠. 췌장염 또 췌장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 또 만성 췌장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췌장암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췌장선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흔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췌장선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췌장염이나 췌장암에서 음주, 흡연,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뭘 조심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뭐 링크가 달린 안내문도 나눠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든 안내문도 드리고 있고, 왜냐면 그 진료실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중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음주 흡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술하고 담배가 왜 췌장에 좋지 않은가? 그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두 가지 공통적으로 그 술하고 담배를 많이 하시면 췌장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췌장 안에서 우리가 섬유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섬유증이 뭐냐면 섬유화가 되면 췌장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정상 세포가 망가지고 이렇게 섬유 조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증이 생기고 조직 손상, 우리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것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외분비, 내분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소화 효소 나오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 이런 세포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을 다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실수록 음주를 많이 하면 이런 췌장의 섬유화, 그러니까 췌장이 점점 파괴되고 딱딱해지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흡연을 하면은 이러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술이 일으키고 담배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뭐 췌장뿐 아니고 몸의 여러 장기 손상이 다 유발되게 되는데 술과 담배, 공이 두 가지 다 활성산소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적당히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활성산소종이라는 것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 췌장 세포하고 또 DNA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 일어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암이 생기지 않게 억제하는 유전자를 또 손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암이 생기도록
우리 몸에는 암이 생기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고 또 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암이 되게 하는 유전자를 더 자극시키거나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암이 생기는 기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음주와 흡연 이 두 가지 모두 이러한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더 유발하게 하고 암이 생기는 것을 막는 유전자를 또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를 피시면 항산화, 우리 요즘에 항산화, 노화에도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항산화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나중에 DNA 손상까지 일으키고 항산화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주로 췌장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몸에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알고 정확히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탠다드 드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거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요. 각 나라별로 한 잔 정도 우리가 그냥 표준적으로 음주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탄올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함량이 되게 중요하고 알코올은 에탄올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탠다드 드링크 우리가 한 잔 먹었을 때 어느 정도냐 요거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기준을 많이 따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알코올, 에탄올 14g 정도를 한 잔 스탠다드 드링크라고 부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습니다. 20g까지 또 따지기도 하는데요. 계산하는 거는 이건 좀 어려운 건 아닌데 보시면은 용량이 있고요. 술의 용량, 그다음에 도수, 그다음에 알코올의 밀도인 0.789. 그다음에 우리가 도수를 퍼센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다시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뭐 맥주 같으면은 4%에서 6%, 4도에서 6도 정도 되니까 이게 사실은 0.04가 되겠죠. 4%면. 그래서 우리가 4를 곱하고 다시 100을 나누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대략 맥주로 따지면은 한 병 내지는 한 캔. 그래서 이게 355ml, 355cc가 되겠고요. 이게 원 스탠다드 드링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와인 같으면은 한 잔입니다. 근데 한 잔이 뭐 잔에 따라 굉장히 큰 잔도 있고 작은 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을 따를 때 뭐 가득 따르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따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148ml, 그러니까 150cc 정도가 됩니다. 또 위스키는 44ml인데 이게 그 샷잔, 조그마한 샷잔 한 잔의 용량이라고 하고요. 소주는 한 3분의 1병 120cc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막걸리는 뭐 도수에 따라 되게 다르고 우리가 정해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대략 한 210ml, 그러니까 200cc 정도를 우리가 스탠다드 드링크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여기서 몇 배나 더 마시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는 마시는 용량이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한 병이 와인 한 잔하고 알코올 농도는 거의 비슷하고 요거는 위스키로 따지면 조그만한 샷잔 한 잔 정도가 되겠고 소주로 따지면 약 3분의 1병 정도 되겠고 막걸리는 약 200cc 정도. 요게 되게 이제 같은 용량이 됩니다. 알코올이 14g 들어있는 용량이 되고요. 이보다 이제 많이 드시면 술을 많이 드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급성 췌장염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다른 분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담석과 술입니다. 요 두 개는 서로 1, 2위를
이렇게 다투는데 예전에는 음주가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담석이 1위로 바뀌기는 했지만 거의 뭐 절반가량이 술 때문에 생기고 대부분은 과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도즈보다 더 많이 드셨을 때 생기고 이러한 술을 많이 드셨을 때 과음을 하면은 췌장 세포에 직접적으로 뭐 독성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중성지방이 보통은 한 200 정도가 정상이고 우리가 200이 넘어가면 고중성지방 혈증 이렇게 부르는데 술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또 운동을 하지 않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런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중성지방이 막 1000가량 되면 굉장히 막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 세포에 독성을 가하고 그러면서 췌장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전으로 급성 췌장염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술인데 담배는 어떠냐? 지금까지는 약간 담배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게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담배를 피면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2배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나 흡연이 둘 다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은 담배를 피지 않는 분보다 이러한 췌장염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스트레스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또 담배를 많이 피시면 췌장 분비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췌장에서 나오는 뭐 아밀라제나 리파제 또 여러 가지 췌장 효소가 잘 안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가 급성 췌장염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급성이 오래되면 만성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통 급성 췌장염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주 심하게 와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와서 췌장을 손상시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비가역적 단계가 되고 그때를 우리가 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 췌장입니다. 보시면은 꼭 무슨 고기의 마블링처럼 생겼는데요. 보면 예쁘게 우리가 췌장액, 소화액이나 인슐린을 만드는 이런 세포들이 있고 보면은 규칙적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섬유화거든요. 아까 섬유화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 이런 섬유화들이 많이 깔려 있고 옆에 예쁘게 보이는 모양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고 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만성 췌장염이고 왼쪽 사진은 정상 췌장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정상 췌장이고 오른쪽에는 췌장이 좀 작아져 있고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화. 그러니까 췌장 실질에 우리가 석회화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은 췌장관 안에 석회석으로 된 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성 췌장염의 특징이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더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만성 췌장염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술입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술이 되겠고 예전에는 이제 담배의 영향이 크게 강조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흡연이 되게 중요하다고 점점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90% 이상이 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뭐 50% 이상이 술이다. 90% 이상이 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간 연구가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70% 이상이 술 때문에 생기고
나머지 20에서 30%는 뭐 여러 가지 원인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급성은 음주가 뭐 절반 조금 안 되게 일어나지만 만성 췌장염으로 갈 때는 술이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췌장이 딱딱해지는 섬유증, 또 석회와 그다음에 췌장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 췌석이라고 부르죠. 이런 췌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흡연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만성 췌장염이 더 빨리 악화되고, 또 만성 췌장염, 자 아까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다 망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포들이 망가지면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밀라제, 리파제,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는데, 제일 췌장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인데, 이러한 췌장이 90% 이상 망가지면 지방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변이 나오는 지방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췌장이 망가지면 당뇨가 오겠죠.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렇게 췌장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 지방변, 또 췌장 석회와 같은 합병증을 더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시는 분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술은 잘 끊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못 끊는 분도 계시지만 술은 뭐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시는데, 자신 있게 술은 끊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담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담배는요? 라고 여쭤보면 담배는 대부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끊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담배를 잘 못 끊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염을 일으키는 거는 술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거를 더 나쁘게 진행하는 데는 담배가 더 큰 영향을 하기 때문에, 또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도 담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염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좋아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막 해서 우리가 좁아진 부위를 넓히기도 하고 췌석을 제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여쭤보면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고 좋아지는 분들은, 술,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더 진행은 하지 않고 아니면은 뭐 몇 년 동안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계속 재발하고 이상하게 또 염증이 다시 심해지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보면 담배를 계속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만성 췌장염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셔야지 생기느냐?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지 만성 췌장염이 생기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뭐 그래도 좀 포금을 했는데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소주를 2-3병씩 드셨다 그래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 생기는 분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인종마다 다르고 남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술에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술을 가급적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분들이 술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이제 서구의 데이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표준 드링크, 아까 뭐 하루에 맥주 1캔, 와인 1잔, 소주 3분의 1병, 요거를 5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 5잔, 맥주는 5캔, 요렇게 5잔 이상 5년 이상 마시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용량이면 뭐 대부분 생길 수 있고, 요거보다 적게 드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폭음을 많이 하는 경우, 폭음을 자주 하는 경우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게 하나 특이한 게 우리가 술로 인해 생기는 병이 되게 많죠. 간으로 따지면 뭐 지방간, 알코올성 간경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릅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많은 분들에서는 알코올성 간경화, 만성 췌장염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서 더 치료가 힘든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간은 멀쩡하고 췌장만 나빠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췌장은 깨끗하고 또 알코올성 간경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장기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는지 요거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장기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음식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면서 술을 드시는 경우와 또 이렇게 안주 없이 술을 드시는 경우가 또 다르고요. 아무래도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안주 안 드시고 술만 드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췌장 손상이 많이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도 아주 뭐 80세 이상, 9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전적인 영향, 조상님들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술에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냐 안 피냐가 또 술의 영향을 좌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을 하시면 술에 있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췌장암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흡연, 당뇨, 비만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췌장에 생기는 물혹 중의 일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데 흡연이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도가 제일 높습니다. 당뇨보다도 오히려 흡연이 제일 안 좋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 흡연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을 때 우리가 뭐 당뇨 같은 건 예방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예방을 열심히 해도 연세가 드시면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는 안 필 수가 있고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흡연은 가장 중요하면서 또 하나는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끊거나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흡연은 얼마나 많이 피냐, 흡연량,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폈냐, 기간에 비례해서 그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하루 한 갑 피시는 분하고 두 갑 피시는 분하고 요 용량에 비례해서 2배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10년 펴오신 분하고 20년 펴오신 분하고 당연히 20년 펴오신 분이 더 우리가 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DNA 손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술도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담배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술을 많이 드실수록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췌장염은 원인이 뭐든지 간에 공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뭐 1년이나 1년 반 또 어떨 땐 2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췌장암 검진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성 췌장염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도 췌장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췌장암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보면
술도 췌장암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도수 낮은 술보다는 독주 40도 이상의 위스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술들이 많으니까 그런 술들이 특히 또 췌장에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량 또 흡연 기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다 흡연자, 그러니까 하루에 25개피 이상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 분에 비해서 위험이 4배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10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4배 이상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50갑,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50일을 피시는 거겠죠. 그래서 50갑을 피시는 경우 췌장암의 위험성이 91%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50갑을 피면은 일반 사람보다 2배 정도 더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지금이야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흡연구역, 금연구역, 대부분이 이제 금연구역이죠. 근데 예전에는 다 길에서도 피고 집에서도 피고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서도 당직실에서 담배 피는 의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분이 많은데 이렇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도 췌장암의 위험성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 한 2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쭤보면은 담배를 줄였다는 분도 많고요. 물론 이제 담배 줄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2갑보다는 1갑이 위험성이 좀 더 적고, 1갑보다는 반갑보다는 몇 개 피, 이게 위험성을 줄이니까 물론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끊는 게 가장 좋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담배로 바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안 핀다고, 정말로 안 피시냐고 그러면 이제 전자담배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자담배는 그럼 안전할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자담배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자담배와 췌장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많아지겠죠. 근데 니코틴,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췌장암 췌장암 세포 주변에 염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췌장암 주변에 염증 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췌장암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췌장암이 생겨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그 염증이 주변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식물성 글리세롤 같은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전자담배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유해 성분이 우리가 암세포가 전이 되는데 주변으로 많이 퍼지는데 작용을 하고, 또 이러한 암에 대한 면역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시면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암 위험도를 비교해 보니까 약 2.2배 암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암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예전에 우리가 연초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담배를 피는 분들은 약 1.96배 정도 전체적인 암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담배는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2.2배. 2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담배와 큰 차이 없이 암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DNA 손상, 아까 말씀드린 DNA 손상, 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꾸시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결국 더 줄이고 결국에는 끊으셔야지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연을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담배 끊으셨죠? 말씀드리면은 네, 끊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항상 여쭤봅니다. 언제 끊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됐다. 2달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금연을 하면 췌장암의 위험성을 크게 줄이고 만성 췌장염은 더 진행을 할 그런 위험성을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한다고 막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췌장암이 생길 위험 또 만성 췌장염이 진행할 위험성을 크게 줄여주고 그런데 이게 서서히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프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천천히 줄어들어서 10년 이상 금연을 하면 일반 흡연자와 이제 위험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끊었다고 위험성이 바로 50% 미만으로 쭉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몇 년 지나야지 한 50% 정도 그리고 완전히 위험성이 없어지려면 이제 10년 이상 뭐 어떤 논문에는 20년 어떤 논문은 1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년 정도 지나야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래도 너무 낙담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만 금연하셔도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는 췌장암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고 이제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고 만성 췌장염이 암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30g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알코올 그램 수를 이렇게 계산한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스탠다드 드링크가 14g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루 30g 이상 술을 드시면 췌장암의 위험성이 약 15% 정도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독주가 좋지 않다. 맥주보다는 위스키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과음이 중요합니다. 과음, 폭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들어간 알코올이 췌장에 손상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음을 자주 하는 경우 특히 위험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도 뭐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과음을 피하시고 최대한 뭐 줄여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루 5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폭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폭음에 이력이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술을 5잔 이상 자주 드시는 분들이 특히 남자에서 췌장암으로 수술을 할 확률, 왜냐하면 이건 이 연구에서는 췌장암으로 수술받을 그런 위험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조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폭음에 이력이 있는 남자들이 폭음을 안 한 남자들에 비해서 췌장암으로 수술받을 확률이 약 3.5배, 3배 이상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맥주보다 증류주, 아까 증류주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독한 술, 소주 중에도 아주 도수가 높은 술, 또 위스키도 증류주죠. 그래서 맥주와 증류주가 더 맥주보다 좋지 않고 또 와인에 비하면 이런 맥주나 증류주가 더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 와인도 꼭 다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와인 자주 드시고 만성 췌장염에 걸린 분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시고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간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병이 많다. 그래서 와인이 굉장히 몸에 좋다. 하지만 와인도 결국 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술은 다 좋지 않고 그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위스키가 제일 좋지 않고 그다음에 맥주, 그다음에 와인 뭐 요런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알코올의 용량, 드시는 알코올의 용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술과 담배의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이제 담배를 피시면 술의 영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주와 흡연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안 피시다가도 술을 드시면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음주와 흡연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음주와 흡연 모두 좋지 않고 두 개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주와 흡연 모두 하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보다 뭐 만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 췌장암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깊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줄이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리님께서 간접 흡연도 췌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주변에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간접 흡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접 흡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정도 위험성, 췌장암의 위험성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흡연자는 4배 이상, 그렇지만 간접 흡연도 2배 이상 위험성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연구에 따라서는 간접 흡연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자기가 그냥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간접 흡연은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폐 속에서 산소와 만나서 여러 가지 산화작용을 거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또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도 물론 자기 연기를 자기가 마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후 불면서 뱉어낸 연기를 마시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성이 더 안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좋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췌장에서 위험성은 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항상 간접 흡연을 당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하기 때문에 뭐 그보다는 우리가 흡연자와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간접 흡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하면 간접 흡연을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의 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간접 흡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봉봉님께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면 췌장암이나 췌장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역시 간접 흡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면 뭐 이제 당뇨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췌장암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흡연, 2번이 당뇨, 뭐 3번이 비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 중에는 고온에서 요리한 그러니까 탄 고기죠. 탄 고기 아니면은 우리가 가공육,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이 특히 좋지가 않다고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당뇨가 2번째죠. 그러면 남은 게 흡연, 그다음에 비만. 비만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BMI가 30 이상인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주로는 이제 30 이상이 많은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분들은 위험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당뇨와 비만은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당뇨가 없어도 정상이면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췌장뿐 아니고 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협심증, 뇌경색, 뇌졸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췌장암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췌장염하고는 뭐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췌장염의 주 원인은 사실은 술, 그다음에 담배, 그리고 이제 급성 췌장염은 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췌장염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췌장염이 심하게 오거나 오래되면 이제 당뇨가 거꾸로 생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 역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권승준 님께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건강에 그나마 덜 해로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담배는 우리가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했고요.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 담배를 폈던 사람들하고 안 폈던 사람들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뭐 5년, 10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전자담배가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고 또 그런 연구를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를 핀 사람들에서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길 확률이 약 2.2배,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면 기존의 담배는 1.96배, 그러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전자담배가 좀 더 안전할 좀 순할 것 같기도 하고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보면은 전자담배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라이터가 없어도 되고 또 뭐 불을 붙이진 않아도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데이터에서는 전자담배도 역시 해롭기 때문에 바꾸기보다는 줄이고 끊는 게 가장 좋다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전자담배도 해롭다. 그리고 췌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 주변에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또 이 췌장암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역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로 바꾸기보다는 담배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되면 최대한 담배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담배를 줄이려면 사실 술을 멀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게 되면 뭐 주변에도 보면은 계속 담배를 많이 피시게 되거든요.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담배를 끊으시려면 술도 역시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니주맘님께서요. 요즘 인플루언서나 홈쇼핑 등에서 다이어트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화 효소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제를 검색해 보니 일반 의약품도 있고 저렴하다고 하셨는데요. 소화 효소제를 드셔도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소화 효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화 효소제는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리파제, 뭐 판크레아틴 같은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먹는 거고요. 합성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소화제에 들어있는 여러 소화 효소는 실제로 유럽에서 그 원료를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나오냐면 돼지 췌장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돼지 췌장에서 왜냐하면 사람과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굉장히 췌장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소화 효소제 성분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도 아니고 돼지의 췌장액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소화 효소제를 만들게 되고요. 일반 소화제에 들어있는 이런 소화 효소제 용량은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췌장을 위해서 먹는 우리가 췌장염 약으로 먹는 소화 효소제는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배나 더 높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소화 효소제는 모두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화 효소제 처방을 하면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오면 보통 6개월씩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치 처방을 해가면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보험 재정을 고려해서인지 나라에서 소화 효소제는 모두 거의 100% 가까이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실비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달치씩만 끊어가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소화 효소제는 이렇게 췌장에서 나오는 그 소화 효소를 캡슐에 담아서 파는 걸 말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위산을 안 나오게 하는 위산 억제제를 포함을 시키거나 위산 중화제를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시메치콘이라고 몸 안에 가스를 제거하는 성분을 포함해서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소화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홈쇼핑 등에서 소화 효소제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한때 막 굉장히 효소, 발효 효소 해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정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화 효소라는 게 글쎄요. 같은 성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들께서 이제 저런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파는 그런 제품 중에 정말 소화 효소제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 제가 판매를 한다고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발효된 뭔가 우리가 영양분이 있을 거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산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유산균, 제가 유익균이죠. 제가 예전에 유익균 말씀을 드렸는데 발효돼서 뭔가 조금 더 사람에게 주는 뭐 균이 있는 아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화 효소제라면 이거는 크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드실 필요가 없고요. 건강한 분들은 건강하다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췌장이 안 좋으면 드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의문은 그분들이 파시는 그런 효소제라는 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리파제, 팬크리아틴 같은 여러 진짜 소화 효소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일단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 2주 뒤에 제가 지난달에 여러 가지 학회나 또 활동이 많아가지고 찾아뵙지를 못해서 이번 달에 한 번 더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